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진짜 오랜만에 다시 네. 촬영을 재개하게 됐는데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오늘 책은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책을 추천을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죠. 아, 예. 우크라이나 아. 그 뭔가 이게 그거 아. 한번 뭔가 코인 한번 타는 느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2달 됐는데 했는데 이제 우리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함부로 이렇게 웃으면서 어떤 뭐 그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어떤 그동안 그 전쟁 뭐 쉽게 생각하고 러시아 왜 그러냐 이랬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와 이거 뭔가 저도 비슷한 게 이 책 읽기 전에 솔직히 뭐 전쟁이 비참하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근대위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서든어택 같은 느낌으로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가가지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상 편집할 때 이거 삐 처리 되죠? 예, 되죠. 푸틴 개 이런 값이 어떻게 할 거야 이씨. 야, 일단 본격적으로 에이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감을 얘기하고 이 책이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죠. 장마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야기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을 하나 선정해서 네. 얘기하고 네네. 그 네 명이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오늘도 여전히 오늘의 닉네임을 한 명씩 얘기해 보시면. 전 염주 하겠습니다. 아, 염주요? 네. 왜요? 차고 저 몸에 걸친 거 아니면 닉네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스크 하겠습니다. 마스크. 아무 생각이 네. 없네요. 저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의 이름 파울 보이머니까 파울러 파울. 말씀하시죠. 저는 라히 하겠습니다. 라히. 이름은 라히고 전혀 성은 안 도입니다. 어울리는데. 예? 도라히. 도라이. 도라히. 재밌어요? 도라이 그 라이, 성고님 특유의 도라히. 코드가 있습니다. 아, 전 적응한 지 오래됐어요. 저만 없나요? 아유. 오래됐어요. 전 적응한 지 됐죠. 네. 그러면 염주님, 네. 마스크님, 저는 파울 그리고 라인님 네, 도라히. 이렇게 설정해놓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예. 자, 누가 먼저 그럼 얘기해 볼까요? 라인님 먼저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제가 책을 선물로는 많이 샀지 읽은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생각해 왜 보니까 책을 선물했을까요? 선물 해준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은 것보다. 본인이 안 읽으면서 책을 선물한다라는 건 일종의 어필하기 위해서죠. 어필보다는 그냥 엿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알죠. 어필이죠. 어필. 그래도 일단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뭐 독일인의 시점에서 본 어떤 그 독일인을 위한 어떤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읽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어떤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저널리스트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널리스트였잖아요. 저널리스트 맞습니다. 네이버에 쳐들어오는데 저널리스트였네요. 저널리스트. 네, 어떤 그런 네.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오늘 첫 출연이라서 네. 근데 이렇게 글만 보고 조사 없이 그 저널리스트 느낌 확 찾아냈다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 요즘에 진정성 있는 어떤 저널리스트가 좀 있잖아요.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이런 걸 팩트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글 내용 중에서 잔인함,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중간쯤에 보면 내장이 튀어나왔는데 그걸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리가 절단됐는데 2km를 막 걸어 오는 사람들,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TV나 뭐 영화 이런 거보다 진짜 더 잔인함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잔인함에 대해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했고, 그리고 이게 또 10대들이니까 제가 10대 때 뭘 했나 10대 때 그런 생각을 뭐 안 하려고 했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내 10대 때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멍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뭐 학교생 안 하고. 근데 이런 10대들이 겪어야 되는 이런 참혹한 어떤 시절이 너무나 좀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15살 또는 17살 정도
예, 나이로 설정돼 있고 그 카친스키만 40살 네, 나이는 정도로 되어 있는 설정. 카친스키가 거의 주인공이죠. 카친스키가 거의 주인공. 예, 거의 그 대빵인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레마르크 소설 처음에 추천해 주셨을 때 예전에 개선문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중학교 때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나와 버려서 이번에 그분 추천으로 한번 쭉 읽어봤는데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전쟁 그 잔혹하다.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마 매체에서 나오는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더 비참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을 건데 아마 그것들을 많이 각색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 실제 그 현실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그냥 이렇게 인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책을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정쟁라면은 이렇게 특히 이 책에 보면 1차 대전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는 1차 대전 제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1차 대전 때 좀 많이 그 이전 전쟁보다 많이 사람들이 그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학 그 19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과학 기술은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시기라서 또 참호전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네. 그러니까 이전 전쟁하고 신식 무기들이 섞인 어떤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2차 대전이나 이럴 때는 비참했는데 더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냥 했는데 이때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기관총도 나오고 독가스도 나오고 그 책에 보면 독가스 마시는 동동면이 예,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더 비참하게 아마 가장 인류사 이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가 아닌가. 네. 혹시 감명 깊었던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명 깊었던 거는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그 친구 병상에 누워 모두가 다 친구예요. 다쳐가지고 프랑스인 빼고 다 병상에 친구예요. 누워 있는데 구두를 탐내는. 아. 근데 친구는 아파서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그 구두를 탐내는 걸 보고 참 이게 사람이 이기적인 것들은 이기적인 면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적이기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친구는 죽는 것이 거의 되게 확실하고. 현실적이죠. 예, 그 다음에 이 구두는 누군가가 이제 운명이라든 누군가가 음. 가져갈 거니까 이왕 그럴 바에는 나한테 달라. 네, 라고 그렇죠. 할 수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욕은 먹죠. 에라 이 새끼야. 냉정. 그리고 그 행복이 그런 잔인함 속에서도 정말 참혹한 생활 속에서도 먹는 거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우리가 일상 막 아무렇게 먹는데 그 먹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런 거 보면 생각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의 원초적 행위가 네. 훨씬 더 각인되고 훨씬 더 짜릿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왜 우리들 그 군대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아, 그런 사회 나오면 1도 맛없는데. 저는 일단 그 끝에 주인공이 죽는 게 되게 음. 예상치 못하게 제 기준에서는 전개가 됐었거든요. 정말 그냥 그렇게 뭔가 평온하게 엎드려서 근데 사실은 죽어 있더라 같은. 그리고 10월에 죽는 걸로 나오는데 전쟁이 11월에 끝나잖아요. 네. 한 달 전에 죽는 걸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포탄구멍에서였었나? 그 죽어가는 적군과 대치해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정말로 너를 뭔가 증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를 증오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각자 휘말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저도 그 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맞아요. 마치 현대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려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하지만 그게 자발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그 영화 1917에서 그 편지를 전해주러 같이 가던 친구가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걸 보고 달려갔다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도 생각나고 1차 대전이었는지 2차 대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에서 이제 각자 있으면서 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나 뭔가 캐롤 같은 거 부르면서 일시적으로 중단 휴전 비슷하게 되었었던 사례라던가 그런 거 보면 결국에 진짜 어리고 젊은 애들 끌려 나와가지고 딱히 본인들 스스로가 뭐 그 체제라던가 이념에서 대단히 선봉에 서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정말 그 장면이 너무 진짜 전쟁의 폐해다 싶은 거예요. 서로가 아우가 적군으로 만났지만 알고 보면 쟤도 그냥 부모의 아들이고 학생이고 똑같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회나 직장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많이 조금 스크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책을 다시 읽었을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또 다시 미안해지더라고요. 좀 죄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 전쟁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서 힘든 거랑 거기서 힘든 거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전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비교한다는 데 조금 또 죄스러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조금 적게 되더라고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좀 책임감이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똑똑한 놈 있고 농사 짓다 온 놈 있고 말 안 듣는 놈 있고 캐릭터부터 해가지고 그 누구지 히멜토스. 딱 그런 캐릭터도 다 있고 정말 이 인간군상은 굉장히 물론 여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이상한 굉장히 안타까운 작품이긴 한데 정말이지 진짜 완전 수컷 냄새 물씬 풍기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완전 짬 냄새가 있는 동안에 약간 괴롭기도 하더라고. 엄마밖에 안 나오잖아요. 엄마 여자 아니잖아. 엄마는 엄마지. 자, 오늘 책은 그럼 뭐 끝이에요? 뭐 더 하실래요? 뭐 다들 말씀하시고 더 하세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 네, 오늘 서부전선 이상 없다. 네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두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영화로 재밌는 영화로 다시 한번 찾아보고 텀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그 북토크를 시청해 주시는 약 20명의 애청자분들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한 분이 시청해 주실 때까지 그 한 분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책을 읽고 5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저희 4명이 끼어있어요. 일단 맞네. 영원히 수도 있는데 5명이 저 편집하는 제까지 6명이 6명이 있을 때 남아 있을 때까지 저희는 계속 책이나 좋은 영화를 읽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뭐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저희 뭐 생각을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 컨텐츠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